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딱 30초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지금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 숫자가 매일 지옥철을 뚫고 출근하며 커피값 1,000원까지 아껴가며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노력의 크기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머릿속으로는 100억 부자가 되는 완벽한 상상을 하지만 막상 팍팍한 현실과 통장 잔고 앞에서는 한숨부터 푹 쉬며 무기력해지고 마는 당신,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증명해드릴 겁니다. 당신이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고장난 설계를 오늘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의 뇌를 부팅시켜 부자의 뇌로 리셋하는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죠.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래, 니체야. 너도 추루값 벌어야지. 잘 들어보렴. 제가 15년 동안 참 많은 지인들 그리고 동생들의 팍팍한 삶의 고민을 들어주며 깊은 상담을 해왔습니다. 제 나름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가 쌓인 셈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연들을 들여다보다가 정말 기괴할 정도로 소름 돋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를 찾아와 눈물 짓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 중에 놀랍게도 게으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요. 잠주려 가면 투잡 뛰고 피곤한 몸 이끌고 자기 개발에 돈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왜 다들 진흙탕에 빠진 차처럼 제자리에서 헛바퀴만 돌고 있는 걸까요? 한때 저 역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그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가? 도대체 왜? 뭐가 문제인 거지? 그 답답함에 다른 사람들의 사례와 하버드, MIT의 뇌과학 논문들을 미친 듯이 대조하며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쾌한 답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쏟아부은 노력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무의식 속 여러분의 뇌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문제였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공을 향한 당신의 자동차 엔진은 이미 RPM이 터질 듯이 풀 가동 중인데 정작 여러분이 쥔 핸들이 엉뚱한 낭떠러지를 향해 완전히 꺾여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봤자 결국 낭떠러지로만 향하는 거죠. 오늘 제가 15년의 상담과 공부를 통해 확신하게 된 죽어라 노력해도 제자리인 사람의 뇌가 가진 치명적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꺾여버린 핸들을 정확히 부자의 방향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당신에게 아주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진실 하나를 고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뇌는요, 애초에 부자가 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지독한 생존 기계입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낯선 위험을 피하며 지금 당장 안전하고 편안한 쪽만 택하도록 수십만 년간 진화해왔죠. 그리고 이 끈질긴 생존 본능의 한가운데서 당신을 가난의 굴레에 가두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의 경보 시스템, 편도체입니다. 이 편도체라는 놈은 참 유별나고 예민합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볼 때, 혹은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이른바 오르막길을 가려고 할 때 맹렬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즉각 반응합니다. 위험해, 실패하면 끝장이야 라며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뿜어내죠. 그리고 뇌 전체에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제발 튀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해. 결국 가난한 사람의 뇌는 이 편도체에 완전히 납치된 채로 평생을 똑같은 제자리에 꽁꽁 붙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당신의 뼈를 때릴 비유 하나를 들어볼까요? 아이폰 한 대가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부품을 떼오는 원가가 30만 원이고 이걸 손으로 밤낮 없이 조립하는 하청 공장이 가져가는 돈은 겨우 5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65만 원은 대체 누가 가져갈까요? 맞습니다. 애플입니다. 왜일까요? 애플이 땀 흘려 조립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설계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잔인한 원리가 당신의 머릿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뇌의 최고 사령관인 전전두엽을 깨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 것, 그게 바로 애플이 가져가는 65만 원짜리 고부가 가치 일입니다. 반면 편도체가 뿜어내는 공포에 지배당한 채 남이 시키는 단순한 일만 무한 반복하며 몸을 갉아먹는 것, 그건 안타깝게도 조립공장이 가져가는 5만 원짜리 일에 불과하죠. 그래, 니체야. 가만히 둬도 물건은 저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법이지. 방금 보셨나요? 우리 뇌도 딱 저 바닥에 떨어진 볼펜과 같습니다.
당신이 깨어있지 않고 무언가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으면 뇌는 가장 쉽고 편안한 길을 자동으로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서울대 황농문 교수는 이를 아주 명쾌하게 엔트로피 법칙으로 설명하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에너지가 흩어지는 쪽, 즉 힘이 전혀 들지 않는 내리막길로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겁니다. 당신이 전전두엽을 써서 오르막길을 오르려는 치열한 노력을 아주 잠깐만 멈춰도 당신의 뇌는 즉각 편도체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텅 빈 상태의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가장 쉬운 자극, 예컨대 유튜브 쇼츠나 자극적인 SNS의 바다로 당신을 멱살 잡고 끌고 가버리죠. 이건 당신의 의지력이 나약하거나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저 에너지를 아끼며 내리막길로 가려는 우주의 법칙이자 편도체가 이끄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무서운 생존 본능일 뿐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의 삶을 상담해드리면서 발견한 또 다른 기괴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안전하고 조용한 방 안에 있는데 머릿속은 단 1초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당신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당장 갚아야 할 빚, 그때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하는 뼈아픈 후회들이 24시간 내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이제 과거는 잊고 새로운 걸 좀 시작해볼까 라고 마음을 먹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어김없이 그 낡은 기억들이 불쑥 끼어들어 당신의 발목을 잡아채죠. 심리학에서는 이 잔인한 현상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1927년 소련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처음 발견한 현상인데요. 그녀의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미 깔끔하게 완료한 일보다 중간에 중단되거나 실패한 미완성의 과제를 무려 90%나 더 뚜렷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완벽하게 끝맺지 못한 일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비상과제로 분류해두고 완료될 때까지 작동기억 안에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멱살을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당신이 매일 쓰는 컴퓨터에 비유해볼까요? 당신이 지금 새롭고 무거운 프로그램, 즉 새로운 도전을 실행하려고 아이콘을 더블클릭했습니다. 그런데 마우스 포인터만 빙글빙글 돌고 컴퓨터가 멈춰버리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수십, 수백 개의 미완성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 이 녀석아 좀 비켜줄래? 너도 저 멈춰버린 화면이 답답하지? 지금 당신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기력하고 제자리 걸음이었던 진짜 이유는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뇌의 램 용량을 과거의 미해결된 실패와 후회들이 전부 다 잡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미완성된 과제들이 당신의 소중한 인지자원을 밑빠진 독처럼 소모하고 있으니 정작 가장 중요한 새 작업을 시작할 뇌의 에너지가 1%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뇌과학적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2011년 심리학자 바우마이스터와 마시캄포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당신의 뇌 용량을 갉아먹는 미완성 과제의 침투적 사고를 멈추기 위해 당장 그 밀린 일들을 100% 완벽하게 다 끝내버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저 아주 구체적인 완료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뇌의 인지적 부담이 거짓말처럼 해소되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인지 자원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속으로 저 빚 언젠가 갚아야지, 저 일 언젠가 마무리해야지 하면서 스트레스만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담당자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내서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 짓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 문제는 일단 해결 궤도에 올랐군 이라며 안심하고 그 열려있던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꺼버립니다. 뇌의 램이 마침내 비워지는 거죠. 이건 당신의 고장난 뇌를 고치고 빼앗긴 인지 에너지를 되찾는 아주 중요한 실천법이니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영상 후반부에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뇌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원인은 알겠어요. 근데 이미 가난한 쪽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뇌를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꿔요? 저 이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요. 니체도 당신 마음을 아는 모양이네요. 여기서 당신의 그 오랜 핑계를 산산조각낼,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두뇌가 유년기 같은 발달기에만 형성되고 성인이 지나면 완전히 굳어버려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철석같이 믿었던 그 교만은 철저히 깨졌죠. 하버드와 스탠포드 등 수많은 최신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뇌는요, 평생 동안 살아서 꿈틀거리며 변합니다.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찰흙처럼 혹은 살아 움직이는 밀림의 생태계처럼 당신의 뇌는 새로운 학습과 경험, 환경에 반응해 평생토록 새로운 신경망의 길을 뚫고 대뇌 피질과 피질 하회로를 끝없이 재조직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뇌는 아직 절대 굳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든 스위치만 제대로 켜주면 당장 내일이라도 부자의 뇌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여기에는 아주 냉정하고 얄미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우리의 뇌는 막연한 의도나 감정적인 다짐 따위에는 1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부터 더 자신감 있게 살겠다,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다 라고 백날 소리쳐봤자 뇌의 신경가소성 메커니즘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요. 이걸 몸에 한번 비유해볼까요? 당신이 헬스장에 가서 멋진 식스팩을 갖고 싶다고 굳게 결심한 뒤 벤치에 가만히 앉아 근육이 커질 거야 라고 의지만 불태운다고 배에 왕자가 생기던가요? 절대 안 생기죠. 몸을 바꾸려면 실제로 무거운 바벨을 들어올리는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뇌 역시 작동 방식을 바꾸려면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행동 패턴이 필요합니다. 신경과학의 아주 유명한 격언 중에 함께 흥분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구체적으로 반복할 때마다 당신 뇌 속의 신경세포들은 서로 찌릿찌릿 전기를 뿜어내며 가난의 회로를 끊어내고 새로운 부의 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신의 그 말랑말랑한 뇌에 부자의 고속도로를 뚫어줄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건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쥐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당신의 뇌가 평생토록 찰흙처럼 말랑말랑하게 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뇌를 부자의 뇌로 빚어낼 구체적인 해킹 스위치를 켜야겠죠. 당신의 뇌 안에는 아주 깐깐하고 강력한 스팸 필터가 하나 존재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망상활성계, 줄여서 RAS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어마어마한 양의 감각 정보를 받습니다. RAS는 그중에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 집중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정보만 걸러서 의식에 올려보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어느 날 이번엔 깔끔하게 흰색 차를 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길거리에 흰색 차만 보이는 경험 해보셨죠? 흰색 차가 갑자기 늘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RAS가 필터를 바꾼 겁니다. 이게 불을 쐈는데 얼마나 무서운 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속으로 나는 가난하다고 믿으면 RAS는 돈 버는 기회를 스팸함으로 보냅니다. 반대로 나는 기회를 찾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RAS는 같은 일상에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녀석, 니체야, 너도 맛있는 추류를 먹을 기회를 항상 RAS로 탐지하고 있지?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삶을 바꿔보겠다며 매일 굳게 이렇게 다짐하죠. 올해는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빚을 다 갚을 거야.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겠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빚을 생각하지 말라고 스스로 채찍질할수록 뇌는 오히려 빚에 더 강하게 집중합니다. 빚을 모두 갚겠다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빚을 망상활성 체계의 핵심 키워드로 떡하니 입력해버리는 꼴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빚과 관련된 피곤한 일들이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죠.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웻 교수의 수십 년 연구가 이걸 완벽하게 뒷받침해줍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 즉 자신의 능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보다 지속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상황, 즉 빚이나 가난에 얽매이거나 또는 허황된 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발전하고 있다는 건강한 방향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의지력 따위는 1%도 필요 없는 첫 번째 실천법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당장 스마트폰 알람을 3개 맞추세요. 아침, 점심, 저녁. 알람 이름은 딱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매일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키우고 있다라는 진행형 단어입니다.
이 마법 같은 진행형 문장은 뇌의 깐깐한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고 RAS에 완전히 새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주먹을 쥐고 억지로 소리내 외칠 필요 없어요. 그냥 1초 쓱 보고 끄면 됩니다. 그냥 무심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긍정의 초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부의 주파수로 필터를 완벽하게 갈아 끼우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이가르닉 효과 기억하시죠? 이제 당신의 뇌를 방전시키고 있던 그 무거운 백그라운드 앱들을 강제 종료하고 당신의 뇌를 가볍게 만들어줄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고 당신의 머릿속에 이거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네 싶은 미해결 과제가 몇 개나 둥둥 떠다니는지 세어보세요. 유튜브 채널 하나 파볼까? 퇴근하고 부업거리 좀 알아봐야 하는데 저번에 사둔 책은 언제 다 읽지? 진짜 내일부터는 뱃살 빼기 운동해야 하는데 당신이 게을러서 이걸 못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뇌의 램 용량을 99%까지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정작 행동으로 옮길 에너지가 단 1%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과부하를 단숨에 해결할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24시간 규칙입니다. 그래, 니체야. 네가 정답을 눌렀네. 방금 저 녀석이 스페이스바를 누른 것처럼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무조건 24시간 안에 첫 번째 행동 딱 하나를 누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100% 준비해서 멋지게 시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다가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당신의 통장 잔고는 제자리일 겁니다. 부자들의 뇌는 이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80%만 준비됐을 때 일단 가볍게 저지르고 나머지 20%는 부딪혀가며 채워넣는 겁니다. 이 첫 행동은 정말이지 먼지처럼 아주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창에 관련 키워드 검색 딱 한 번 해보기,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 적어두기, 관련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버튼 하나 누르기. 놀랍게도 이 1초짜리 행동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우리 주인이 드디어 이 과제를 처리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찰떡같이 인식하며 당신을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자이가르닉 루프의 스위치를 탁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당신, 이 규칙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깐깐한 조건이 하나 따라붙습니다. 바로 미세한 구체성입니다. 그저 속으로 이번 주말에는 꼭 부업 좀 알아봐야지 라고 다짐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걸 구체적인 명령이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성 스팸 메일로 분류해버립니다. 루프는 결코 닫히지 않죠. 대신 딱 이렇게 못을 박아두십시오. 내일 오전 9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는 법을 검색한다. 이건 마치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 언제 밥이나 한 끼 먹자 라고 흐지부지 넘기는 것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강남역 2번 출구 고깃집으로 예약할게 라고 확정짓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약이 확정되면 금요일 저녁 전까지는 뇌라 더 이상 밤 약속에 대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죠. 당신이 시간과 행동을 아주 미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뇌는 그 무거운 과제에 드디어 저장 아이콘을 띄우며 안전하게 보관됨 상태로 전환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뇌는 쓸데없는 램 용량을 비워내고 비로소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진짜 중요한 판단에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뇌를 완전히 바꿔놓을 마지막 3번째 실천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가지 중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당신에게 가장 압도적인 돈을 가져다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폰 비유 기억하시죠? 5만원짜리 단순 조립이 아니라 65만원의 진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설계하고 생각하는 일. 이 고차원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당신 뇌의 최고 사령관인 전전두엽입니다. 이 사령관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려면 단 하나의 문제에 깊고 끈질기게 빠져드는 몰입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뇌는 이 몰입을 하는 게 끔찍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왜냐고요? 카톡하고 울리는 알림음, 15초마다 도파민을 쏟아대는 유튜브 쇼츠, 끝없이 쏟아지는 인스타그램 피드들, 스팸성 이메일들, 이 사소한 방해물들이 툭툭 끼어들 때마다 당신의 전전두엽 사령관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기절해버립니다.
집중이 끊어졌다가 다시 원래의 깊은 생각으로 워밍업을 해서 돌아가려면 당신의 뇌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인지적 에너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방 지치고 모르겠다. 그냥 쉬운 거나 하자. 라며 다시 5만 원짜리 단순 노동으로 도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몰입 전문가인 서울대 황농문 교수가 제안하는 아주 기가 막힌 묘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포스트잇 집중법입니다. 당신이 지금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포스트잇 한 장에 딱 한 문장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시선이 가장 잘 닿는 모니터 가장자리에 턱하니 붙여두십시오. 일을 하다가 문득 딴 생각이 들거나 습관적으로 웹서핑 창을 열고 싶을 때마다 그 노란색 포스트잇을 쓱 보는 겁니다. 맞다. 나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었지? 굳이 억지로 머리를 쥐어뜯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잊어버릴만 할 때 그 문장을 한 번씩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뇌의 무대 밖으로 굴러 떨어지려던 중요한 문제를 다시 의식의 무대 위로 사뿐히 끌어올리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앱을 끄고 하나에만 램을 집중시키는 거죠. 여기서 당신이 절대 놓쳐선 안 될 아주 중요한 뇌과학적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몰입할 때 절대로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포스트잇을 노려보면서 이 아이디어가 진짜 돈이 될까? 이거 실패하면 내 인생 어떡하지? 라고 조급해하는 순간 당신 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당신 뇌 속의 예민한 경호원 편도체가 즉각 사이렌을 울리며 불안과 공포를 뿜어냅니다. 편도체가 날뛰면 창의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셔터를 내리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저 생각하는 행위 자체에만 머무르세요. 결과를 통제하려는 힘을 툭 풀고 이 문제 제법 흥미로운데? 여기서 뭔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 라고 가볍게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바짝 얼어붙은 긴장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푹 놓인 이완된 집중 상태일 때 아세틸콜린이라는 마법의 신경 전달 물질을 뿜어냅니다. 바로 이때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장기 기억들이 서로 스파크를 일으키며 연결되고 당신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기적처럼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녀석도 그걸 알고 있네요. 누군가에게 강요받거나 결과에 쫓겨 억지로 채찍질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아무런 위협 없이 가장 편안하게 깨어있을 때 내면의 가장 위대하고 좋은 것들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뇌도 딱 이 고양이와 같습니다. 다그치지 말고 편안하게 문제 하나만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뇌는 스스로 가장 완벽한 돈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이 말씀 하나만은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나 사회는 늘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야만 겨우 날 수 있는 글라이더형 인간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만 마치고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하고 무리해서 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부를 거머쥔 0.1%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바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하지?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뜨거운 엔진을 돌려 하늘을 개척하는 비행기형 인간들입니다. 글라이더와 비행기의 차이요? 이건 결코 타고나는 재능이나 유전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그 방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의 뇌에 강력한 엔진을 달아줄 3가지 스위치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 RAS 알람.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나는 매일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알람을 3개 설정하십시오. 둘, 24시간 규칙. 가슴 뛰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24시간 안에 아주 작은 첫 행동 하나를 무조건 저지르세요. 셋, 포스트잇 몰입.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단 하나의 핵심 과제를 딱 한 문장으로 적어 당신의 모니터 한가운데 붙이십시오. 이 3가지를 하는데 당신의 뼈를 깎는 의지력 따위는 1%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독한 구두쇠인 뇌의 작동 방식에 완벽하게 설계된 해킹 기법일 뿐이니까요. 당신이 팍팍한 통장 잔고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한숨 쉬었던 수많은 밤들,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도 게을러서도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저 당신 뇌에 입력된 낡은 설계도가 가난을 향해 맞춰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그 고장난 설계도를 부자의 것으로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묵묵하게 살아낸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뇌가 새롭게 만들어갈 당신의 눈부신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